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창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혁신재창당위원회 사회비전 소위원회에서 준비한 사회비전 경제대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시기 한국자본주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현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체제로 진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성장 체제로 한국 경제가 진입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배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없는 성장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1987년도에 제조업 비중이 18.6%였던 것이 22년 기준으로 26.7%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93년도에 31%에서 22년도에 18.5%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 현실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진위계수가 2022년에 0.6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 비중이 2022년에 43%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위 10%의 소득 대비 상위 10%의 소득의 배수가 2021년에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하의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하위 소득 퍼센트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 통계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평등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인데요.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오다가 2010년 이후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정부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는 것은 특히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피용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거의 정체 내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이 관리직 이게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로 마치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양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요.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월임금 총액의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 또한 비정규직, 관리직 피용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리직들의 월임금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종의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대략 30%에서 35%에 불과합니다. 특히 판매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임금 총액이 2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의 차이가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의 핵심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는 사회 갈등의 문제, 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서 심각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규직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20대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사회 갈등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현실에서 지금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2022년 하반기
하락하기까지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은 임금 소득자에 비해서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금융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채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따라서 상환 부담 등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환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 문제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각별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현실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가 지역 소멸 위험 현상입니다. 이 지역 소멸 위험 현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 불평등 상황이 지리적으로 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제조업이 경기도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생산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동남권이나 전남권의 제조업 생산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경남의 제조업 비중이 2007년에 10%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7.2%로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제조업 비중이 2007년에 12.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8.6%로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제조업 비중은 2007년에 6.2%에서 2021년에 4.2%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의 축소가 지방 소멸 위험의 현상을 나타내는 경제 불평등 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의 경우 이런 지방 소멸 위험의 현상은 이미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해 오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의 생산의 위기가 지역의 소득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소득세의 지역별 비중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징수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징수액 중에 서울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61%입니다. 이 말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의 60%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귀속되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소득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산의 위기가 소득의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청년들의 이주가 집중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소멸 위험 현상에 대한 대응도 한국 경제의 이런 불균등 발전에 대한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